자, 오늘 10페이지 쪽 갑니다. 10페이지. 수학원. 자, 거기 보면 이제 예지 6번과 예지 10번입니다. 자, 예지 6번부터 정리. 자, 간단한 로그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로그 2에 1 빼기 2분의 더하기 로그 2에 1 빼기 3분의 1 로그 2에 1 빼기 4분의 1 쭉 가가지고 점점점 로그 2에 1 빼기 32분의 1까지 계산. 자, 로그의 기본 공식 이용하기 전에 로그 2에 이거 다 통분합니다. 2분의 1 될 거고 로그 2에 계산하면 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로그 2에 4분의 3이 될 거고 마지막 건 로그 2에 32분의 3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기본 성질 위치가 똑같습니다. 더하기가 되어 있네. 그럼 진수끼리 어떻게 된다? 다 더하기가 된다. 32분의 31. 자, 그러면 이제 리듬을 타고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렇게 약분될 거고 로그 2에 32분의 1 될 거고 로그 2에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5제곱. 32분의 1이니까. 자, 따라서 얼마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예제 7번. 자, 세 양수 x, y, z라고 써있어. 거기서 밑줄 하나 쳐놔. 자, x, y, z는 양수가 되고 자, 2 루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4에 8분의 y 플러스 3분의 1에 로그 4에 z의 세제곱 이게 3을 만족할 때 y분의 x 잘못 썼네. y분의 x, z의 값을 구해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밑이 다 똑같고 있지? 그럼 이제 진수에 뭔가 처리할 건데 일단 얘가 이쪽 위로 올라오면서 어디로 가? 지수에 갈 거야. 그러면 로그 4에 괄호 치고 2 루트 x의 제곱 이렇게 써야 돼. 이거 너무 빨리 계산하려다 보면 이 루트에만 제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실수겠지만. 자, 마이너스 로그 얘는 귀찮아도 다시 한번 써주고. 자, 얘도 3분의 1 여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로그 4에 z 세제곱에 3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로그 4에 2의 제곱 4가 될 거고 루트 x의 밖의 제곱이니까 x가 되겠지? 그럼 4x 마이너스 로그 4의 8분의 y 플러스 로그 4에 이렇게 지수가 없이 곱해지면 z만 남고 이게 3. 자, 따라서 자, 이제 얘는 빼기가 되고 얘는 더하기잖아. 빼면 이 진수끼리 나눗셈 모양이 되고 로그 4에 자 여기 4x 분자 8분의 y 분모. 그런데 여기서는 또 더하기 z가 있지. 더하기가 있어. 그럼 여기 진수끼리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자, 그게 3입니다. 자, 이제 번분수 정리하면 로그 4에 이 분자 분모에 여기에 80 곱하는 거야. 80. 자, 그러면 얘는 y로 정리되고 32가 되고 x, z 3 이렇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루 모양 나오고 있지. 여기 y분의 xz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4에 자, 32 곱하기 y분의 xz라고 쓸 수도 있죠. 자, 이제 로그의 또 기본 성질 진수의 곱하기가 되어 있으면 뭘로 바뀐다? 더하기로 바뀐다. 로그 4에 y분의 xz 얘가 얼마? 3. 아니면 이거 이렇게 고치지 않아도 돼. 늦게 들어올 때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아무리 그렇지 다시 해. 자,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잘 오고. 예. 이거 틀린 게 아니라 지금 막 시작했어. 우리 지금 첫 번째 문제 보니까 틀린 게 아니라 얘 봤더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얘가 그냥 하나의 진수잖아. 그러면 y분의 32xz가 4의 몇 제곱? 세제곱분의 바로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분의 xz는 자, 오늘은 공부 속에서 잘 나왔네. 자, 4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이고 32가 2항에서 나눠질 거 아니야. 32는 뭐가 돼? 2의 5제곱이야. 2의 5제곱분에 2의 몇 제곱 되는 거야? 얘가 6제곱 되는 거지. 자, 약분되면 얼마가 돼? 2. 그래서 답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6에 로그의 여러 가지 공식이라고 나왔어. 자, 1번 밑변환 공식. 자,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A의 B라는 요 모양이 있는데 새로운 숫자 C를 밑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로그 C 이렇게 분수꼴이고 이 분모의 진수는 A가 되고 분자의 진수는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식 개념 같은 거 익힐 때는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것만 외우지 마시고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것도 같이 외워야 돼요.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밑변환 공식. 자, 로그 A의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밑 A와 진수 B를 자리 바꾸고 싶다. 그럼 분자는 1이고 분모의 밑과 진수를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얘는 밑변환 공식이야, 역수 아니야. 만약에 이거에 역수를 써라라고 한다면 자, 얘는 분모가 원래 1이었고 역수를 쓰면 분자 분모 바꾸는 거잖아. 로그 A의 B분의 1이 역수야. 얘 로그 B의 A분의 1은 밑변환 공식 적용한 거고. 자, 다시 얘 두 개는 같은 숫자야. 얘 두 개는 같은 숫자인데 얘는 역수의 관계가 되는 거야. 얘 두 개가 같은 숫자가 아니지. 3의 역수는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이게 같아? 말이 안 되지? 이 두 개의 숫자는 역수 관계이다. 이런 의미고 얘 두 개의 숫자는 같은 숫자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2번에 여러 가지 공식이라고 있는데 제목은 필요 없고 1번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자, 밑도 지수가 있고 진수도 지수가 있어. 밑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분모, 얘는 분자. 그래서 n분의 n 로그 a의 b 이렇게 정리됩니다. 쌤이 증명하지 않는 공식 개념들은 그냥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쌤이 증명해주는 공식은 증명 과정까지 기억하라는 거야. 자, 여기 로그에 CB 이렇게 돼 있어. 로그 C의 B. 자, 이때는 여기 A와 여기 B가 자리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2번 공식을 적용하면 요 3번 공식이 해결이 돼요. 자, 여기 A에 B 이렇게 돼 있어. 자, 특징은 큰 밑과 작은 밑이 같은 숫자다. 그럴 때 결론은 뭐야? 그냥 B야. 이거. 왜 그러느냐? A하고 B하고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럼 B 로그 A에 A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얘 두 개 자리 바꿔가지고.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었잖아. 그래서 B야. 그러니까 이 2번 공식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하는 게 3번 공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강조하면 이 공식 개념은 더듬거리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 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모양이 있어요. 자, 이 두 개 말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점점점이 곱해지더라도 자, 지금 연결이 돼. A의 B, B의 C. B가 연결되지 얘 약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 대신 곱하기에서야 더하기에서 아니야. 곱하기가 되는데 진수와 밑이 이렇게 연결돼 좀 약분된 듯한 느낌이 들고 A의 C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얘를 이용하면 이제 또 5번도 이 4번을 이용하는 거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가 돼. 이건 완전히 순환적인 모습이야. A의 B, B의 A. 그럼 여기 연결되는 게 약분되고 남는 건 로그 A의 A잖아. 그래서 얼마? 1. 자, 그리고 거기는 없는데 그 여백에다가 로그의 부호라는 제목을 한번 써보자. 제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뭐냐면 로그 A, B 이거의 부호를 한번 양이냐 음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1번 밑 A 1보다 크대. 그리고 진수 B도 1보다 크대. 밑도 1보다 크고 진수도 1보다 크잖아. 그럼 로그 A의 B는 양수야. 자, 여기 밑이 2라고 해봐. A가 2. 1보다 큰 거 맞지? B도 2라고 해봐. 로그 2의 2는 얼마야? 1. 양수 맞잖아. 자, 두 번째는 밑은 1보다 큰데 B라는 진수는 0과 1 사이야. 그러면 로그 A의 B는 뭐가 돼? 음수값이야. 예를 들면 A는 2가 되고 B가 2분의 1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음수 나오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이번엔 A가 0과 1 사이 B가 1보다 크다야. 이때 이제 짐작할 수 있지. 로그 A의 B가 뭐야? 이때 음수가 됩니다. 네 번째, 둘 다 0과 1 사이야. 자, 이럴 때는 로그 A의 B가 뭐다? 양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자, 이제 예제 8번 갑니다. 다음 페이지.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든 쉬운 내용을 공부하든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힘들어. 그게 꾸준한 거. 우리 일상 현실에서 어떤 아저씨나 아주머니들 한 몇십 년 똑같은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 장사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어떤 거든 대단한 거야. 진짜로 훌륭한 거야. 인간 와 존경스러운 거지. 이 공부도 이 입시 공부도 그냥 꾸준히 6개월만 하면 승부합니다.
6개월만 하면, 꾸준히 6개월만 하면 합격할 확률이 확 올라가는데 그 전에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 그럼 그게 얼만큼 기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 10년이 있으면 뭐 실력이 막 오르나? 그거 아니잖아. 6개월의 싸움이야 사실. 어떤 일이든 6개월만 꾸준히 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완전 달라집니다. 자, 밑줄 치세요. 1보다 큰 세실수 ABC라고 했어. 그런 기본 조건들 잘 염두에 두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은 너희들은 문제 안 써도 된다. 읽어. 선생님 문제 쓸 때. 우리가 시험 볼 때 문제를 다시 쓰고 풀지 않잖아. 보면서 풀잖아. 언제나 시험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자, 이거 읽 때 우리의 목적은 로그 A의 B. 자, 이 정도 난이도면 약속은 불시험에 나올 수 있어. 쉬운 문제지만 이 정도 난이도부터 나온다고. 자, 로그 B의 C 더하기 로그 C의 A로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자,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도 거의 비슷한 분수꼴이 나오는데 이것처럼 이러한 분수꼴이 나오면 얘 값들이 다 같다는 거잖아. 3 로그 B의 C는 9분의 로그 C의 A가 다 같은 값이야. 얼마로? K로. 이렇게. 그런데 이 K라는 문자는 내가 만든 거잖아. 문제 푸는 학생이. 근데 아까 밑줄 친 거 있지. A, B는 뭐라고 돼 있어 조건에? A, B 읽어봐. A, B 뭐라고 돼 있어? A, B, C가? 1보다. 네, A, B, C는 1보다 크대. A와 B 1보다 커? 얘 양수야, 음수야? 얘도 B, C도 다 1보다 커? 양수야, 음수야? 양수. C, A 다 1보다 크다는 거지. 양수. 분모는 당연히 양수. 그러니까 K는 뭐야? 양수가 돼.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갈 때 이런 디테일한 표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로그의 부호를 다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그 A의 B는 당연히 K고 로그 B의 C는 어떻게 쓸 거야? 얘가 K니까 양변에 3 곱해서 3K라고 쓸 수 있지. 자, 로그 C의 A는 얼마가 돼? 9K야. 자, 이제 여기서 약간 숨어 있어. 요 값들을 구할 거야, 요 값을. 만약에 얘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이 전체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숨어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방금 전에 개념, 공식 정리했잖아. AB, BC, CA. 순환적인 모양이네. 그럼 얘 로그들을 다 곱하면 얼마라는 거야? 1. AB 곱하기 했을 때 BC, CA 다 연결되잖아. 이게 숨어있던 거야. 로그 A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를 하면 얼마야?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 문제에 직접적으로 조건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진수와 밑이 연결돼서 순환돼버려. 그럼 마지막에 얘들은 약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A의 모양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1이야. 그런데 요 세 개의 값 다 곱해봐. K, 3K, 9K. 그게 1이라는 소리야. 그럼 뭐야? 27, K 세제곱이 1이야. K 세제곱은 27분의 1이고 그러면 K 값은 얼마? K 값 얼마? 3분의 1. 자, 그리고 나면 끝났지. 얘가 K고, 얘가 3K고, 얘가 9K였잖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B의 C 플러스 로그 C의 A는 얘가 K지. 두 번째가 3K였지. 세 번째가 9K가 되고 얘는 13K가 되겠네. 그러면 13 곱하기 얼마?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3이구나.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부터는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내용 보면 개념 7입니다. 자, 로그의 값은 얘는 뭐 특별하게 외워야 주는 공식은 아닌데 로그의 값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자, 어떤 로그 A의 n이라는 이런 로그 값이 있어. 얘는 정수 부분 n과 소수 부분 알파로 나눌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게 이 소수 부분을 꼭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 소수 부분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야. 그리고 이 n은 정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요 소수 부분의 조건이 중요해. 이거 나중에 상용로그 쪽에서도 또 나와. 자, 이 n은 정수고 이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면 이 n을 이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이 알파를 로그의 값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어떤 로그가 이렇게 있어. 로그 A의 m이 2.7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건 안 써도 돼. 그럼 얘는 뭐야? 2 플러스 0.7 정수분, 소수분 이렇게 읽으면 된다. 대신 여기가 플러스여야 돼. 소수 부분은 얼마부터 가능해? 0부터 가능한 거야.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0. 얼마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어떠한 또 로그가 A의 x라는 로그가 얘가 2야. 그럼 여기 소수 부분은 얼마나 소리야? 0이랑 더해야 돼. 소수 부분은.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예제 9번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로그 얼마냐? 5의 4 분의 로그 5의 100. 자, 이거에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바로 얘를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고 정수 부분 x는 정수 부분이니까 정수라고 쓰고 이 소수 부분 y는 뭐야? 0 이상 1 미만이구나. 이렇게 쓰라는 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값 구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이 로그부터 정리를 해보자. 자, 이 로그는 밑이 5로 똑같고 분수꼴이야. 이거 정리되면 어떻게 돼? 밑변환 공식 거꾸로 가는 거야. 로그 얼마? 4에 같은 거야. 4는 2의 제곱이고 100은 10의 제곱입니다. 여기 밑의 지수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그럼 2분의 2가 돼서 1이 될 거고 로그 2의 10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약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 우리 로그 2의 10은 뭐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냐면 로그 2의 8보다는 당연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 또 로그 2의 얼마보다 작다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지. 자, 왜 이렇게 놓냐면 얘는 얼마야? 3이야. 얘는 얼마야? 4야. 1 차이 나게끔 부등식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얘가 3점 몰라 된다는 소리잖아. 됐지? 만약에 여기가 1 차이가 아니면 만약에 여기가 5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 숫자는 3점 몰라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4점 몰라도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돼. 1 차이 나게끔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부등식을 생각한 거야. 그러면 로그 2의 10은 자, 3 플러스 뭐가 돼? 소수 부분 y가 되는 거라고. 이 3이 바로 정수 부분 x야.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소수 부분은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y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2의 10 빼기 3으로 쓸 수 있어. 자, 또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정리. 자, 3은 로그 2의 8이야. 자, 그럼 여기서
로그 2의 8분의 10이야. 그래서 얼마가 돼? 4분의 5가 되는 거야. 얘가 소수 부분 y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어때? 이거가 어때? 자, 우리 2의 x제곱 먼저 그냥 계산해볼까? 2의 세제곱 돼서 8이야. 자, 2의 y제곱이 원래 포인트지. 2의 y자리에 로그 2의 4분의 5를 써버리면 큰 밑과 작은 밑이 같아. 그럼 답은 얼마야? 4분의 5라고 쓰는 거지. 자, 그럼 우리 주어진 식은 2의 x제곱 8 플러스 2의 y제곱 4분의 5.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과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고요. 주장은. 자, 8분의 1을 쓰면 돼. 마찬가지로 얘 두 개도 역수 관계야. 이거 역수 쓰면 되지. 5분의 4야. 자, 이거 싹 정리하면 10 나온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상형로그 부분입니다. 상형로그라는 건 밑이 10인 로그고 그 밑 10은 생략해서 씁니다. 굳이 생략 안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 자, 그리고 상형로그 표는 문제에서 나왔을 때 보게 될 건데, 자, 예제 10번 바로 가볼게. 자, 거기 상형로그표를 이용해서 로그 세제곱근 87.6 이 값을 구하래. 자, 일단 요 거듭제곱 근 모양 변화시킵니다. 87.6 3분의 1제곱이라고. 그럼 3분의 1 앞으로 내려와 곱해지고 로그 87.6인데 우리가 상형로그표는 이 진수가 소수점 앞에 한 자리, 소수점 뒤에 두 자리가 나오도록 읽게 되어 있어. 그렇게 바꿔보자고. 3분의 1에 자 로그 미친 척하고 얘를 8.76이라고 쓸게. 그럼 87.6이 되려면 여기 얼마로 곱하면 돼? 10곱하면 되잖아. 자, 진수에 곱하기가 되어 있네. 그러면 더하기로 자 로그 10부터 쓸게. 로그 8.7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로그 10은 1이지. 자, 얘 상형곡표에서 어떻게 있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세로줄을 서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세로줄. 8.7을 찾으면 되고, 여기 6은 위에 있는 가로줄에서 찾는 거야. 자, 크로스되는 지점이 얼마가 있어? 2점 아니 0점이야, 0점. 0.94. 그렇지, 0.94이유가 있고. 그냥 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0을 안 쓰는 것 뿐이야. 자, 이거 계산하면 다. 자, 이거 계산하면 0.647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자동 계산들 자꾸 해보셔야 돼. 자, 이제 개념 9를 보면 상형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했지. 아까 일반적인 로그에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었잖아. 상형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형로그 n이 있는데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면 포인트는 알파야. 소수 부분. 왜?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소수 부분이고. 자, 이럴 때 다시 이 n은 정수 부분이라고 읽으면 되고 이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소수 부분의 조건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 이그젠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먼저. 자, 어떤 로그 a의 값이 마이너스 3.2야. 여기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2야. 그렇지?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 범위 만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자, 마이너스 4를 쓰고 플러스 0.8을 해버리면 어차피 얘 마이너스 3.2거든.
근데 이렇게 얘는 숫자니까 바로 계산이 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문자로 나와 있으면 또 버벅거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방법은 마이너스 3 옆에다가 미친 척하고 마이너스를 막 써 그냥. 근데 이 마이너스는 원래 없던 거잖아. 미쳤어. 다시 정상으로 가자고. 플러스를 다시 해 그냥.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0점을 써줘.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마사.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0다. 문자가 되면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숫자 계산이나 문자 계산이나 거의 똑같은 방법들인데 문자 계산하면 학생들이 겁을 먹거나 자꾸 실수를 더 많이 하지. 근데 그 실수가 아닙니다. 연습 부족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수 부분이 플러스 0.8,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된다. 자, 우리 교재 보면 14페이지 거기 가로 2번에 삼형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성질이 있어. 이거 내신 시험에 했다면 이거 해야 돼.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수능이나 약속론술에는 이 공식들, 개념들 안 나옵니다. 상관없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예제 11번 한번 풀어보죠. 자, 로그 x의 값이 마이너스 3.376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세제곱분 x. 자, 이거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해줘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하자고. 자, 이거 정리하면 로그 x제곱 마이너스 로그 x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게. 첫 번째는 얘 2를 앞으로 내려서 곱해. 이 3분의 1도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 그럼 동명 정리처럼 2 빼기 3분의 1에 그럼 3분의 5 로그 x라고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정리 방법은 이거 빼기잖아. 밑은 10으로 똑같고 분수꼴로 가는 거야. 3분의 1제곱 x의 2제곱. 지수법칙이지. 나눗셈이야. 2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지. 얘도 3분의 5제곱 되고 이제 내려와서 3분의 5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써도 돼. 두 가지 방법 안 오거나.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5 로그 x의 값을 직접 구하는 거야. 3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마이너스 3.3768이잖아. 자, 계산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어디 갔냐? 마이너스 5.628 가면 돼. 자,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읽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펼쳐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0.628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0 또는 양의 소수가 소수 부분이야. 그러면 미친 척하고 이 마이너스 5를 뭐로 만들어? 마이너스 5를 만들면 되지. 미친 척. 다시 정상으로 가봐. 1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러면 1 빼기 0.628을 하면 여기 더하기가 된다고. 요거 계산 해버리면 얘가 372가 나오네. 0.372. 그럼 얘가 소수 부분, 얘가 정수 부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개념 10을 보면 소수 부분 성질들이 있어. 자, 개념 10 갑니다. 이거 예전에는 건너뛰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해야겠더라고요.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어떤 두 상용 로그가 있는데 이 로그 A, 로그 B에 소수 부분이 같대.
말이 나와 있어.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면 이 조건을 쓰는 거야.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면, 자,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빼면 뭐만 나와? 소수 부분이 같은 숫자래. 그럼 빼면 뭐만 나와? 정수. 그렇지, 정수 부분. 정수만 나오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지. 근데 문제 풀 때 굉장히 힘을 발휘해, 이렇게. 그렇지? 자, 두 번째는 또 로그 A, 로그 B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러면 이번에는 두 상용 로그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 소수 부분끼리 더하면 합이 1이래. 더하면 뭐가 나와? 이때도 정수는 뭐지? 정수분끼리 더해질 거고, 그럼 정수야. 소수분끼리 더해지는데 얼마가 돼? 합이 1 나오면 돼. 그럼 다 더하면 정수 더하기 1이니까 정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빼기. 문제에서 커 보이는 로그에서 작아 보이는 로그 빼는 게 계산이 좀 더 편합니다. 자, 예제 12번 갑니다.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10 이상 100 미만. 문제는 로그 x 세제곱의 뭐라고 했어? 소수 부분이 같대. 자, 그럴 때 x 값 50 구하래. 소수 부분 같으면 뺀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정수. 근데 둘 중에 커 보이는 게 x 세제곱꼴이잖아. 근데 아무거나 빼도 상관은 없어. 이제 커 보이는 거 빼기 작아 보이는 게 좋아.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가 돼? 이 정도는 아무 타는 거. 이거 정리하면 로그 x죠. 다시 한 번 또 정리하면 2 로그 2 로그 x. 그렇지. 근데 얘가 정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x의 범위가 나왔잖아. 10 이상 100 미만. 자, 여기다 상용 로그를 붙여. 여기다가도 상용 로그 붙여. 여기다가도 상용 로그 붙여. 그럼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반대로 바뀔까? 자, 다시 연속 써. 그럴 땐 잠깐만 하라고 해. 자, 다시 여기다 상용 로그 붙이고 상용 로그 붙이고 상용 로그 붙였어. 이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반대로 바뀔까? 아까 얘기했던 거야. 한번 딱 의지를 세우면 끝까지 가야지. 아까 띵띵이 오빠야는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대로. 우리 연서는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그대로 맞습니다. 그럼 왜 이 그대로가 유지가 되느냐? 왜가 중요하다고 써요? 왜? 위치 1보다 커서. 밑이 10이잖아. 1보다 커서. 증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로그 값도 커지는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오케이. 자, 얘는 얼마입니까? 1. 로그 x 또 얼마? 로그 100은 얼마야? 2. 자, 여기다가 이제 또 20 곱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로그 x가 무슨 숫자라고? 정수라고. 2 이상 4 미만인 정수가 뭐가 있어? 2 이상 4 미만인 정수 뭐가 있어? 2 또는 3이죠. 그러면 이제 2로 나눠. 로그 x는 1 또는 2분의 3이 되죠. 자, 다 왔어. 그럼 x는 로그 x가 1이면 x는 10이고 로그 x가 2분의 3이면 x는 10의 2분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값 다 구한 거야. 그런데 얘를 루트로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얘 2제곱근 11세제곱이잖아. 2제곱근은 그냥 루트야. 생략 가능하다. 우리가 썼던. 그럼 루트 11세제곱은 얼마야? 16루트 12. 얘는 이렇게 바꿔서도 되고.
자, 이제 예제 13번 갑니다. 자, 말은 이렇게 써있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가 됩니다. 자, 또 로그 x와 로그 루트 x 이거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입니다. 자, 이때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에 그게 두 가지 표현 다 떠올려. 어떤 문제는 이렇게, 어떤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쓸지 몰라. 일단 정수 부분이 2니까 2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이 로그 x의 범위를 부등식을 표현하는 거야. 여기 위에서 따지면 돼. 만약에 알파가 0이면 로그 x는 얼마가 될 수 있어? 2가 될 수 있어. 자, 만약에 알파가 0점 몰라이면 이 전체는 2점 몰라가 되고 그거는 3보다 작으면 되잖아. 이렇게 범위를 바로 써도 돼. 사실 여기서는 이 밑에 거를 사용해서 문제 풀면 되지 이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더하자고. 로그 x 더하기 로그 루트 x 로그 x 더하기 자, 이 루트 x는 x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2분의 1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줄 수 있고 2분의 3 로그 x가 되지. 얘가 정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x의 범위에서 2분의 3 곱하고 2분의 3 곱하고 2분의 3 곱하면 3 2분의 3 로그 x 2분의 9 얘는 4.5가 되지. 그러면 2분의 3 로그 x라는 이 정수는 얼마가 됩니까? 3 또는 4가 되겠네. 자, 그러면 로그 x는 2 또는 3분의 8이 되겠네. 근데 생각해보자고. 이 로그 x가 2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얼마야? 로그 x가 2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0. 야, 이거 소수 부분과 요 소수 부분을 합쳐가지고 합이 1 나와야 되는데 얘 소수 부분이 0이야. 로그 x가 2면 그러면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얼마라는 소리야? 1. 그래야지만 합이 나올 거 아니야. 말이 됩니까? 소수 부분이 1이 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버리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쉬운 문제는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얘 바로 쓰면 돼. 이 앞에 문제처럼. 근데 이렇게, 이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꼼꼼해야 된다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냐. 이게 바로 수능에서도 아니면 어떤 수학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의 특징이야. 마지막에 조건에 맞지 않은 걸 걸러내는 거야. 꼭 기억하라고. 내가 쓴 답이 그 문제의 조건에 맞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야. 이 수학 푼 다음에. 꼭. 자, 그러면 로그 x는 얼마야? 3분의 8. 자, 이거의 소수 부분 한번 구해볼게. 얘는 3분의 6 더하기 3분의 2지. 3분의 6은 얼마야? 2가 되잖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맞네. 3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비슷한 거 이거 등비수열에 나오거든. 그 등비수열 쪽에서 가서 할 거야. 그래서 넘기세요. 자, 이제 3단은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진도가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진행해서 예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결석하지 마서 이제 뒤로 물러설 시간이 없어. 올해 시험을 마치려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 지금 12월 중순까지 약속 연수이 쭉 진행이 될 거야. 수능 끝나고 학교마다 조금씩 일정은 다르겠지만 그럼 지금 8, 9, 10, 11, 4개월 전이에요. 아직 짧지 않은 기간이야. 수학하고 국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 열정을 한번 들여봐. 올해 끝내. 합격증 한두 개는 갖고 아 내가 다시 또 도전해볼까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시길 바래. 재밌잖아.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뭔가 합격증 있어. 갈 데 있어. 아 근데 좀 아쉬워. 아 내 눈높이는 저기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있어. 그럼 뭐 도전하고 다시 해보는 거 말이야. 자 이제 이 3단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의 성질인데 1번 지수함수. 자, 우리 지수함수는 y는 ax 제곱꼴이야. 그런데 이때 이 a를 밑이라고 불러. 밑 a는 뭐야? 양수 그리고 1이 안 돼야 돼. 근데 양수 그리고 1이 아니다라는 걸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두 가지야. 어떤 거?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크다. 이런 모양으로 약속된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여.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 두 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 나눠지지? 위치? 일보다 아니지. 그렇게 막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면 영가 일상.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다른 거야.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국어나 영어 공부 같은 거는 맞는 거야. 그냥 대충 얘기해도 적합한 게. 수학은 아니야. 이 두 가지 범위에 따라서 기억이 나눠주는구나. 자, 1번 첫 번째 1보다 클 때, 두 번째 0과 1 사이일 때. 자, 첫 번째 그래프는 x축, y축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있다. 자, 두 번째 0과 1 사이에서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자, 여기 y절편입니다.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입니다. 그러면 y는 a의 0제곱되고 1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네. 이 두 그래프의 차이점은 x가 커질 때 이 그래프는 y가 증가야. 그래서 증가함수야. 자, 얘는 x가 커지는데 y는 내려가. 감소함수 그래프다. 줄여서 감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증가감소를 이렇게 씁니다. x1, x2. 우리 수학2에서 미분 들어가기 전에, 미분 들어가고 나서 그래프 개형 같은 거 공부하기 전에 증가감소를 따지거든. 미분을 이용해서. 근데 여기서는 미분 이용하지 않고 1학년 과정으로 가는 거야. x값이 커진다는 소리야. 이때 뭐야? 함수값도 커지면 돼요. 함수값은 이렇게 줬어. 근데 이 y1이라는 값을 fx입니다라고 써도 돼. 같은 의미야. 자, 이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증가야. 함수값이, x값이 커질 때 y값은 증가한다. 증가함수. 그럼 여기서는 자, x값은 커져. 감소는 뭐가 돼? y값이 작아져. 이렇게. 자, 이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다 공통성질입니다. 여기다 쓸게. 자, 둘 다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두 그래프 모두.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 x. 자,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양수, y값 양수입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야. 자, 공통성질 쓰는 거야. 둘 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어. 두 그래프 모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무지막지한 정적을. 자, 두 그래프 모두 점근선이 있어. x축. 근데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면 y는 0.
이런 개념들은 지금처럼 구구단처럼 탁탁 나와주길 말을 잘했어. 자, 우리 점근선이라는 거의 뜻은 그래프가 점점 근접,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 세 번째는 안 써도 되겠다. 세 번째는 원래 0,1을 두 그래프 모두 지난다라고 했는데 둘 다 y절편이 1입니다라는 건 이미 썼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제 16을 가볼게. 자, 예제 16은 fx가 5의 x제곱 그래프래. 자, 얘 증가야 감소야? 증가. 왜 증가야? 위치 일보다 없어서. 잘했어. 그런데 여기서 교재나 교육과정에는 얘기 안 하지만 꼭 먼저 살펴야 될 게 있어. 얘 증가의 이유는 미치보다 크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기본으로 x의 개수가 양이라는 거야. 이거 x의 개수 얼마야? 아니 얼마야? 얼마? 1. 양수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밑의 부분을 보는 거야. 만약에 5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y는 5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것도 증가야? 아니지.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야 x의 개수가. 이것은 y는 5의 x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허허 이게 바로 뭐? y축 대칭한 거야. 그럼 봐봐. 얘 기본 그래프잖아. 증가 그래프 이렇게. 근데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얘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리지. 얘 그래프가 바로 얘야. 근데 얘는 이 정도는 5분의 1의 x제곱 쓸 수 있어서 위치 영가 1사이드라고 바로 읽을 수는 있지만 통일되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만들려면 아 여기가 양수가 아니네? 그럼 대칭성 살펴봐야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증가가 아니라고. 그냥 바로면 미친보다 큰 것 같지만 아니라고. 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미칠 봐야 된다고. 이게 숨어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증가 맞고요. 한번 그래프 살짝 그려볼까? 이렇게. 여기 1. 내가 y는 5x제곱 그래프. 자, 이걸 보고 이제 보기 1번부터 한번 따져보자. 자, 보기 1번 안 써도 돼요. 그냥 읽어볼 거야. 그래프는 그런 거. 자, 보기 1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자, 정 0,1을 지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정근선은 직선 y는 0이다. y는 0이라는 건 x축을 얘기하지. 참이야 거짓이야? 자, 4번. x1이 x2보다 작다이면 즉 x값이 커지면이지. 그 기호는 뭐야? 함수값은 작아진다가 되지?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런데 실제 그래프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 4번이 옳지 않은 걸 답이야. 자, 그리고 5번 볼게. 자, y는 5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y는 5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될까? 이거 5번 보고 아까 예를 든 건 아니었는데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아예. 이거 어떻게 했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x의 부호가 바뀌었지? x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y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축 대칭? 한번 공부하자. y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어. 즉, 얘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 x제곱 그래프라고 그래. 얘는 x축 대칭. 하나만 더 보자.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어. 즉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x제곱이래.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자, 마지막 하나 갑니다.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식은 뭐가 돼? 저 y는 5의 x제곱이라는 직선 그래프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되면 무슨 식이 돼? x는 로그가 되지. 로그.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밑이 똑같은 지수와 밑이 똑같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야.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면 그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역함수 진짜 만들어 볼까? 왜? 역함수 만드는 것도 교육 과정에 있는 거잖아. x, y 자리 바꿔. 1단계. 여기서 y는 띠리링으로 나타내면 로그표현. 또 x, y 자리 바꾼다. 그 자리 바꾼 식에서 y는 띠리링 표현한다. 그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지. 자, 이게 이렇게 쌍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얘게 17번 갑니다. 자, 이제 17번은 fx가 3분의 1의 x제곱입니다. 라고 했어. 이렇게. 자, 얘 그래프는 증가 감소가 되겠고, 이 정도의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고. 자, 기억. 정역은 양의 실수 전체에 적합니다. 참이 되겠지? 자, 니은은 증가인이라고 묻는 거잖아. 니은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자, 점 0,1을 지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점근선은 y축이다. 말도 안 되지? 점근선 x축이야. 거짓.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얘가 y는 3의 x제곱 그래프와 무슨 대칭? y축 대칭 맞네. 왜 맞냐면 얘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즉 x의 부호가 서로 달라. 그러면 y축 대칭 맞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처리되는 거지. 자, 개념 13. 자,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인데, 자, 1번. 만약에 a가 1보다 커. 자, y는 a x제곱 그래프에서 자, 밑 a가 1보다 크면 증가잖아. 자, 그러면 밑이 클수록, 밑 a가 클수록 x 양수 쪽에서 y축에 더 가깝다 그래프가. 자, 그림 한번 볼게. 자,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얘가 기억 그래프, 얘가 니은 그래프라고 해. 자, 만약에 이 니은 그래프의 식이 y는 2의 x제곱꼴이라고 보자. 그러면 이 기억 그래프의 식은 y는, 자, 이 밑이 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기억 그래프는 커야 되지. 밑이 클수록 x 양수 쪽에서 y축에서 가깝다.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뭐 4x제곱 정도로 이렇게 쓰면 되지. 3x제곱을 쓰든가. 아무튼 밑이 2보다 커야 된다. 자, 두 번째. 이거 이렇게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야, 여기다 x 1 집어넣어봐. 2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x 자리에 4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4. 맞잖아. 그래프상으로. y 값이 더 위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자, 두 번째는 0과 a 1 사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밑 a가 작을수록, 자, x 이번엔 음수 범위에서 그래프는 y축에 더 가까워져. 자, 또 그림 보자. 자, 이렇게 두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라면 이 y축에 더 가까운 음수 쪽에서 x 음수 쪽에서 y축에 더 가까운 요 그래프의 식은 어느 정도가 될까? y는 2분의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4분의 1 x제곱이든 3분의 1 x제곱이든 2분의 1보다 작은 수가 되면 됩니다. 자, 예제 18. 자, 그래프를 봤더니 너희들 그래프 안 그려도 돼. 거기 큼지막하게 있으니까. 자, 4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자, 여기가 y는 c의 x제곱, 여기가 y는 d의 x제곱, 자, 여기가 y는 b의 x제곱, 얘가 y는 a의 x제곱 그래프. a, b 시기에 크게 비교하자. 자, 먼저 이쪽에서 비교. C하고 D는 증가 그래프야, 그지? 그래프 모양 증가잖아? 그럼 C하고 D는 둘 다 1보다 큰 거 같지? 근데 C의 X제곱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깝지? 그럼 C의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자, 이번엔 A가 커, B가 커? 감소 그래프 쪽에서. A가 커, B가 커? B가 더 작을수록 Y축이 더 가까운 거니까. 밑이 작을수록. 그래서 A가 뭐야 커 이번에는 B보다 이렇게. 근데 둘 다 어디 사이의 값이야? 0과 1 사이의 값이야. 그럼 정리되면 0, B, A, 1, D, C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대칭이동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래프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개념을 구구단처럼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수학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고 그러지 않아. 자, 개념 14. 자,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자, 첫 번째 1번. 자, 이거 아니 이렇게 한번 써봐야겠다. 자,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떤 식이 됩니까? y는 응? a 응? x 빼기 n 제곱 응? 더하기 n. 이거 잘했어. 원래는 y 빼기 n a에 x 빼기 n이야. 이게 좀 규칙에 조금 더 맞아요. 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원래 y 자리에 y 빼기 n을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원래 함수의 x 자리에 x 빼기 n. 그리고 정리하면 돼. y는 a의 x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자, 근데 여기서 이 n의 의미가 뭘 것 같아? 이 n의 의미. y절. 아니야. 그 착각하지만 1차 함수도 아니고 2차 함수도 아니야. y절편 구하려면 x에 0을 대입해야 돼. 1차, 2차 다항 함수에서는 끄트머리 있는 숫자가 y절편 맞지. 근데 그 다항 답니다. 너무 빨리 대답하지 말고 2초 없이 2초 생각하고 대답하면 맞추는 연습을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급하게 얘기하잖아. 평소에 틀리는 연습을 한다고. 그럼 시험 때도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시험 때는 고칠 시간이 없어. 다시 이 플러스 y의 의미가 뭘 것 같아? 그렇지. 점근선의 방정식의 숫자야. 점근선은 뭐야? y는 n이라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려줘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이 평행이동에 관한 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y는 자 p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q 이거를 해석해 볼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y는 ax제곱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하고 겹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얘하고 겹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선생님, y는 ax제곱 그래프는 a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p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어서 만약에 p가 2면은 여기는 1인데 여기가 2면은 함수값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제 해석해 볼게. 일단 먼저 y는 PAX제곱 플러스 Q를 모양을 바꿔볼게. 이때 우리 지수와 로그의 성질이 필요해. 자, 이 P의 값을 A의 이 P를 로그 A의 P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아까 우리 로그에 공식 했었잖아. 이거 얼마야? P 거기다가 AX제곱 다시 곱하고 플러스 Q를 써줄게.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앞에가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P 이렇게 되잖아. 플러스 Q야. 그랬더니 Y는 AX제곱을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Y는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P 플러스 Q가 될까? 이것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A의 P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Q야. 플러스 Q만큼. 플러스는 쓰지 않아도 되니까 Q만큼 평행이동하면 겹치겠구나. 요게 평행이동 모양의 T야. 자, 이제 가로 2번 보면 가로 2번 됐구나. 자, 우리 아까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다 해봤지? X축 대칭이동은 Y의 부호를 바꾸고 Y축 대칭이동은 X의 부호를 바꾸고 원점 대칭이동은 X, Y의 부호를 다 바꾸고 그리고 추가돼서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가 된다? Y는 로그 AX에 대한 AX라는 함수가 된다. 역함수 관계의 함수가 된다. 이거야. 자, 예제 19번. 선생님이 대략 1시간 20분 정도 이제 수업 커리를 잡았어. 한번 수업할 때. 너무 이제 졸리거나 힘들면 그때 잘라서 쉬는 시간을 한 타임 정도, 1시간 정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1시간 20분이면 80분이지. 여러분들 딱 시험 시간이 80분이거든. 국어 수학 다 같이 줘. 80분 동안. 자, 자연계열이니까 뭐야? 국어 5문제, 수학 8문제를 줍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뭘 먼저 썼는지는 상관없어. 그 안에 풀어내야 돼요. 80분을 좀 유지를 한번 할 거야. 내가 유지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자, 아무튼 문제 봐봐.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y 뭐가 돼? 마이너스 2는 그렇지? 5에 x자리에 뭐를 써? x자리에 뭐 어떻게 써? 여기 x자리에 자, 집중.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해? 마이너스만큼 잘 보고. 그럼 여기 x자리에 무엇을 써? 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잖아. 그럼 y자리에 y 마이너스 1이 대입했고 x자리에 뭐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는 거라고. 얘를 바로 얘기해야지. 이제 y는
5에 x 플러스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런 기본에서 버벅거리거나 시간 걸리면 쉬운 문제 어떻게 풀어? 자, 얘가 무엇과 일치하는 거야? 문제 자꾸 보면서 얘가 a 곱하기 5의 x제곱 플러스 b하고 일치하는데, 자, 여기 b는 2야. 뭐라는 거? 얘는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 얘는 5 곱하기 5의 x제곱이잖아. 됐지? 그리고 뒤에 플러스 2는 써볼까? 얘 모양 똑같잖아. a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네.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잠시만. 미안. 다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좀 시켰네. 미안. 선생님이 그때 놓쳤다. 그러면 미안 이거 지울게. 속으로. 자, 이렇게 평행 이동 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 얘를 한 번 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 자, 여기서 이제 x축 대칭을 한 거야. x축 대칭하면 y의 부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정리되면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돼. 자, 얘 이렇게 정리할게. 마이너스 써주고 얘는 5 곱하기 5의 x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빼기 2야. 얘가 어떤 모양? a 곱하기 5의 x제곱 플러스 b 모양이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요. 자, 예제 20번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쉬운 난이도입니다. 자, 문제 보면 그 fx라는 지수 함수 꼴이,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강조할게. 뭘 강조할 거냐면, 자, 이 그래프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 개형이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야 돼. 그런데 이 2가 밑이야? 아니라고. 여기 지금 x의 부호가 뭐야? 음수 나와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임수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원래 기본적인 공식은 이런 모양이야. 이 플러스가 생략된 거라고.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 붙어 있지? 그러니까 함부로 증가감소를 아직은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얘를 정리해 줄 거야. 이 fx 그냥 y라고 좀 바꿔볼게. 마이너스 2에, 자,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묶어요. 그럼 뭐가 돼?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지수법칙 이용해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주고, 요거 얼마야? 4분의 1이라고. 4분의 1. 2에 마이너스 2제곱 먼저 하는 거야. 4분의 1이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x 빼기 2분의 세제곱 플러스 k야. 이러면 증가감소 이제 조금씩 따질 수 있어. 그리고 이 마이너스도 이쪽 갖다 붙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기본 형태가 4분의 1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3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켜 먼저. 그럼 뭐가 돼? y는 4분의 1의 x제곱. 잠시만. 여기 안 나왔네. 큰일 날 뻔했다.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했으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k가 돼야 돼.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k만큼이지.
자, 다시 얘 기본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해야 돼? X축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마이너스 y 쓰면 되잖아. 아, 여기다가도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써야지. 그럼 얘가 뭐냐? X축 대칭이니까 4분의 1 X 빼기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K로 얘 정리하면 Y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x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플러스 k로 바뀌잖아. 이게 fx. 이게 바로 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래프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한번 가볼까? 얘 그래프는 감소 그래프가 돼서 처음에는 이런 그래프야. 이런 거죠. 얘가 x축으로 2분의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 했대. 그러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런 모양이 됐을 거 아니야. 아무튼 평행이동하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 거야? x축 대칭돼 버린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얘가 x축 대칭돼 이만큼 모양이잖아. 이만큼 모양. 지금 개형만 그리는 거야.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얘는 이런 모양. 이 fx는. 증가의 방식이야.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뭐라고 불러? 증가 그래프. 증가하잖아.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아, 얘는 저 fx는 증가 이런 모양이었던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의 얘기야.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내야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갈 수 있어. 자, 이 fx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한번 그래프를 기준을 잡아볼 건데 이런 그래프가 2사분면 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어떻게 아래로 내려오면 돼. 여기서 기준 잡을 거는 뭐냐? 0,0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조금 더 y절편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야. 아, 원래 이 문제를 실제 문제 나오면 이런 거는 진짜 바로 끄적끄적거리면서 문제지에다가 아 이거 증가구나 알아내고 바로 이렇게 쓰면 돼. fx의 y절편이 얼마야? 0 대입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8이야. 그럼 k 마이너스 8이야. 이게 뭐야? 0보다 작으면 돼. 그런데 여기 주의할 거. 0일 때도 이사분면 안 지나는 거야. 0일 때라는 건 원점을 지날 때지? 그래도 여기 있는 이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등호도 포함돼야지. 따라서 뭐야? k는 8 이하다. 엄청 쉬운 문제였어. 개형만 따지면. 그치? 그래서 자연수 k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8입니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